제네시스가 전 라인업 마그마 계획을 밝혔고 최근 레이스 성과만 물려 주목받습니다. 마그마라는 이름이 본격적인 럭셔리 고성능 브랜드가 될지 그저 고성능 룩으로 남게 될지 세간의 기대가 쏟아지는데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제네시스가 브랜드 출범 10주년을 맞아 꺼내든 카드는 단순 신차가 아닌 고성능 프로그램 마그마였습니다. 그동안 정숙함과 디자인, 프리미엄 감성으로 브랜드의 기초 체력을 다져왔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여기에 성능의 설득력을 더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운데요. 특히 루크동커볼케 현대차 그룹 CDO가 모든 제네시스 차량에 마그마 프로젝트가 적용될 것이라 밝힌 대목은 꽤 상징적이었죠. 재밌는 것은 제네시스 전차종 마그마 프로그램의 출발점이 서킷, 그것도 가장 혹독한 레이스인 WEC 내구 레이스라는 점인데요.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팀은 2026년 FIA 세계 내구 선수권, 즉 WEC 하이퍼카 클래스에 GMR001로 공식 진출했고 얼마 전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성적만 놓고 보면 제네시스가 곧바로 포디움에 오른 것은 아니었는데요. 최근 이몰라 6시간 레이스에서 제네시스는 하이퍼카 클래스 최하위권 순위를 기록했죠. 그러나 제네시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순위표가 아닌 잠재력이었는데요. 내구 레이스는 최소 6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까지 쉬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극한의 레이스인 만큼 첫 출전팀에겐 완주 자체가 도전이며 레이스 체계를 학습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을 경험해온 경쟁사들의 차량조차 달리던 도중 퍼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더욱 흥미로운 지점은 데뷔 전 페널티와 예상 밖의 선전이었습니다. WEC 규정상 처음 출전하게 된 제네시스는 낮은 출력과 무게 추가라는 페널티를 달고 경기에 임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의 차량은 잠깐이지만 레이스를 이끌기도 했으며 페라리의 드라이버 닐스는 자신의 앞에 선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 왜 저 차가 코너링에서 우리보다 빠른 거냐라고 말하는 등의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이는 첫 출전한 제네시스가 기존 강자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마그마 프로그램은 단순히 더 빠른 제네시스를 만드는 것이 아닌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열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어하는지, 그리고 드라이버 피로감을 최소화한 설계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제네시스가 내구 레이스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럭셔리 고성능차에 필요한 것은 순간적인 출력보다 오래 유지되는 안정감과 신뢰감이기 때문이죠. 제네시스는 레이싱과 양산형 차량 사이 관계에 대해 레이싱 DNA가 마그마에 영향을 주고 마그마 역시 제네시스의 DNA를 개선한다 설명한 바 있는데 고성능의 제약 조건이 모든 제네시스를 더 좋게 만든다는 취지로 알려졌죠. 실제로 레이스에 참여하는 많은 제조사들은 레이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양산차의 셰시 강성, 냉각, 제동, 차체 제어, 그리고 서스펜션 로직 등 많은 부분에 적용시키곤 합니다. 전차종 확대라는 계획도 이 관점에서 보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제네시스는 모든 차량을 똑같이 단단하고 시끄럽게 그저 빠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성격에 맞는 고성능을 보여줄 것이라 예고했는데요. 예를 들어 GV60 마그마는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와 민첩한 차체 반응을 앞세워 트랙 지향형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G80 마그마는 빠르게 달려도 안정감을 잃지 않는 프리미엄 세단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이죠. GV80 마그마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형 SUV에 고성능을 입힌다고 해서 무조건 날카로운 스포츠카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GV80 마그마가 출시된다면 거대한 차체를 여유롭게 제어하는 힘, 고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그리고 1, 2열 탑승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승차감을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보이죠. 이는 G90 같은 플래그십 차량의 마그마 버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를 참고했다는 제네시스의 설명도 이 대목과 맞닿아 있는데요.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고성능은 랩타임으로만 증명되는 성능이 아니라 차를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서 느껴지는 잠재력에 가깝죠. 이런 제네시스의 가장 상징적인 모델은 단연 마그마 GT 콘셉트일 것입니다. 제네시스는 이 콘셉트카를 단순한 쇼카가 아니라 브랜드의 헤일로 모델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식 자료에서도 마그마 GT 콘셉트는 향후 레이싱 참여 가능성과 고성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로 언급됩니다. 레이싱 참여를 계기로 양산까지의 가능성도 고려 중이라 밝혀진 만큼 마그마 GT는 제네시스가 진짜 고성능 브랜드로 인정받기 위한 일종의 시험대가 될 수 있죠. 가격 전략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고성능 브랜드로 가겠다고 선언한 순간 회사 입장에선 가격에도 프리미엄을 붙이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제네시스는 기본 모델 대비 7에서 10% 높은 수준의 가격을 언급했기에 마그마를 일부 컬렉터만을 위한 차량으로 만들기보다 접근 가능한 고성능 라인업으로 키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차급에 따라 절대 가격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지만 고성능이니까 무조건 비싸야 한다가 아니라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치를 더하겠다는 접근이라면 시장 설득력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따르죠. 결국 제네시스 마그마의 관건은 전 차종에 같은 공식을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는 것인데요. GV60에는 즉각적인 반응과 젊은 감각을, G80에는 장거리 고속 안정성과 품격을, 그리고 마그마 GT에는 브랜드의 꿈과 상징성을 담아야 하죠. 그래야 마그마는 단순한 트림명이 아니라 제네시스가 앞으로 어떤 차를 만들고 싶은지 보여주는 철학이 될 것입니다. 제네시스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1막을 지나 고성능을 증명해야 하는 2막에 들어섰습니다. 레이스에서 얻은 데이터와 경험이 양산차에 제대로 녹아든다면 마그마는 제네시스의 이미지를 한 단계 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차를 넘어 빠르고 정교하지만 여전히 우아한 차, 그것이 제네시스가 말하는 고성능 럭셔리의 방향일 것이죠. 이 계획은 분명히 과감합니다. 벤틀리, 포르쉐, AMG, BMW M, 그리고 아우디 RS 등 업계 최정상 브랜드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영역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공한다면 제네시스의 다음 10년을 주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각 모델의 성격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면 그저 주황색을 칠한 스포츠 패키지로 보일 위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계획은 분명 흥미롭습니다. 제네시스는 사기통 2개를 이은 팔기통으로 완주라도 할 수 있겠냐? 껍데기만 제네시스고 내장은 다른 곳에서 사오는 것 아니냐? 라는 조롱을 뒤엎고 자체 기술력을 중심으로 레이스를 해냈습니다. 현대차가 WRC와 TCR의 경험을 바탕으로 N을 성공적으로 런칭했듯 제네시스의 마그마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이며 이제 그들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제네시스의 마그마는 과연 고성능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저 고성능 룩 패키지가 되고 말까요? 제네시스의 전 라인업 마그마 계획 모두 어떻게 생각하나요? Cause no one can do it like we do it, like we do it, like we do it. Cause no one can do it like we do it, like we do it, like we do it. Cause no one can do it like we do it, like we do it, like we do it.